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죠? 여행문학이, 그죠? 여행문학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 그죠? 어떤 기능을 했다?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죠? 근데 하나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행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어떤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행문학은 이런 것들을 다룬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 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행문학이라는 소재는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나 여행문학에 대해서 설명이 다른 거죠. 한번 보죠. The early modern readers of travel accounts. account는 뭐예요? 설명 또는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행 이야기의 현대 초기의 독자들은 전체 문장의 주어네 were likely to 뭐뭐 하기 쉬웠다.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을 갖기 쉬웠냐면 the descriptions 어떤 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쉬웠다. 관심을 잘 가졌다 이 말이에요. far off peoples and places. far off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과 people에다 s를 붙인 민족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and places 장소들에 대한 묘사에 관심을 갖기 쉬웠고 그러나 travel literature 그 여행 문학은 has also 또한 historically served to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to promote 무엇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을 했다. national, 국가적인, religious, 종교적인 and cultural identities 이런 정체성을, 문화적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serve to, 그럼 serve to 동사 원형 그럼 뭐뭐 하는데 역할을 하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 아니라는 거 확인 좀 해놓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도 재밌어 했지만 이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밑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겠죠? Simon Schama has suggested that 대절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the struggle to control the sea 어떤 바다를 통제하려는 어떤 노력은 was an important aspect of the emerging Dutch identity. 그것은 중요한 측면이었대. 무엇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바다를 뭐 이렇게 지배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여행담이나 여행기 같은 거, 바다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An identity. 근데 그 아이덴티티라는 게 뭐냐?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Won through transformative ordeals. 무엇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정체성이야.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획득되어진 거냐면, 그죠? transformative. 변화를 가져오는 시련을 통해 획득되어진 어떤 정체성이다. 17세기, 18세기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민지 건설이나 해양 전략에 동참했었죠. 자, Stories describing Dutchmen persevering in the face of tremendous difficulties.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뭘 수식합니까? Stories를 수식하는 거고 다시 persevering 에서 difficulties가 더치맨을 수식하는 거죠. 이야기들은 무엇을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냐면 이 네덜란드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인데 persevering 뭔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을 맞서 견디는 겁니다. In the face of 무엇에 맞서서 tremendous difficulties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에 맞서 견디는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은 gave the Dutch
그 네덜란드인들에게 something similar, 뭔가 비슷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죠? 얘가 간접 목적어. 네덜란드인들에게 something, 뭔가를 가져다 주었다.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근데 그것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similar to a heroic epic, 어떤 영웅, epic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그 서사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서사시와 비슷한 어떤 걸 가져다 주었어. 우리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 이런 것들 되게 비슷한 얘기를 갖다 줬다 이 말이야. That, 그런데 그 에픽이 무엇을 형성해 줬냐면 the essence of, 무엇의 정수 또는 핵심을 형성해 준 거야. What it meant,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을 형성해 준 거냐면 to be Dutch, 네덜란드인이 된다는 것이,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세기에 17th century, 17세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핵심을 형성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서사시와 닮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Through, 그러니까 이 영웅담이나 네덜란드의 꼬맹이들 한번 생각해봐. 어른들이 어디 해양에 나가서 어디 식민지를 건설한다거나,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거지만 유럽의 그런 그 식민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 인류 역사상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피지배를 당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경험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가가지고 어딘가를 정복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꼬맹이들한테는, 그죠? 또는 거기 사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정복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뭐가 되겠어? 우리 민족은 굉장히 특별해. 우리 문화는 굉장히 우수한 문화야. 이런 자부심이나 이런 걸 막 고취시키고 고양시켰겠죠. 야, 우리는 네덜란드인이야. 이런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걸 갖다 줬겠지, 그치?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세기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핵심을 형성해 주었다. Through stories like those presented in travel literature, the Dutch represented themselves by creating a type of heroic myth.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like those는 stories를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ike에서부터 어디까지? literature까지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어구고요. 이야기는 이야기들인데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presented in travel literature, 이 여행 문학에서 제시되어지는 이야기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The Dutch, 네덜란드인들은 represented themselves, 스스로를 표현했어. by creating a type of heroic myth, 무엇함으로써 어떤 영웅적인 신화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걸 했어. 이런 그 정체성을 막 형성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4번, travel literature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utopias which were found on the idea of unknown lands. 4번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문학의 보편적인 그 내용 또는 보편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여행문학이라는 건 has always been,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the construction, 무엇을, utopias, 어떤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근데 그것은 무엇과 어떤 그 토대 위에서 그런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on the idea, 어떤 생각을 토대로 하는 거냐면 unknown lands, 미지의 땅, 그지? 미지의 땅을 발견해서 그 땅에다가 뭐를 건설하는 거야? 어떤 신세계를. 근데 그 신세계가 완전히 유토피아야, 그죠? 낙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 보편적인 그 문학, 그 여행 문학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This was a miss. 자, 다시 소재가 뭘로 연결돼? 여기 나왔던 이 miss와 이 miss가 연결이 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신화인데 그게 완전히 허구여서 신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설명이에요. 이제 5번은 이건 신화인데 in the sense of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신화냐면 a popular conception of a person or thing. 어떤 그 대중적인 conception, 생각이야.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생각, 어떤 일에 대한 생각. 그죠? 물건도 되고 일도 되겠죠?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점에서 신화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인물이나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 인물이나 일이냐면 exaggerate or idealize the truth. 어떤 조그마한 진실을, 그지? 어디 그 조그마한 어떤 섬 하나를 막 예를 들어서 정복했어. 근데 막 대륙을 정복한 것 마냥, 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무엇하는가 과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더 truth가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걸 굉장히 과장했다 이 뜻입니다. Which exaggerates or idealizes 그 과장하거나 이상적으로 만드는 거야. The truth, 진실을. 그런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건 뭐야? 일종의 신화였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게 completely fictitious story. fictitious 그러면 허구의 이런 뜻이죠. 이게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진실을 굉장히 과장했다는 점에서 그게 뭐다? 하나의 신화이다. 이걸 만약에 이제 내용일치 문제나 이런 걸로 바꾸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행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그 여행기는 완전한 신화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그건 허구적 신화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야? 진실을 과장한다는 점에서 뭐였다? 신화였다. 이런 말이죠. 허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이 문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